어지러이 물든 그대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하나 둘씩 흩날리네요. 사랑 그 흔한 맘으로 참아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사랑 그 흔한 말들로 견뎌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대 곁에 행복한 날은 저물어가고 홀로 남겨진 시간들에 지쳐가요. 그대가 그리워요. 고이 안겨있던 그대 품 떠난 뒤 커져가는 내 맘을 누르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눈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왔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얼마나 왔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오후 들어 점차 그치면서 이제 대설주의보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강원 영동에는 밤사이 폭설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곳은 20cm 이상이 온다고 하네요. 어휴, 내일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8도, 철원이 영하 13도, 광주가 영하 6도 등으로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네. 빙판길 제발 조심하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네, 출근길도 좀 살얼음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청곡은 마이크송님이 이선희의 그대 손 놓아요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 OST죠 이거는. 네. 이선희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니까요. 지금 마침 지금 밑에서
라디오스타 아. 오쏘메 그 배우님들이 지금 오. 거기서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뭔가 같은 공간, 층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그쵸.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네네. 네. 그래도 이 바로 밑에잖아요. 좀 그치. 머네요.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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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도 이 노래를 선정해봤습니다. 쭌쭌이님 집 가다가 넘어질 뻔하셨대요. 아이고 살살 조심하세요. 다치신 거 큰일 아니죠? 납니다. 네. 크크님이 김민호님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실 건가요? 하는데요. 아닙니다. 조만간 허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 네, 그냥 돈 아끼고 좋더라고요. 안 자르니까. 오, 성 기자님 옷에 눈 묻은 것 같다고. 아, 네. 약간 눈사람 같죠? 눈덩어리가 지금. 오, 날씨에 딱 맞는 옷이네요. 이사나님은 회사에 계신데 직원들이랑 빗자루 쓸고 눈 치웠다고. 오, 멋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후에 눈이 조금 그치면서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예. 다우이즈님이 그대 손 놓지 말고 내 손 좀 잡아줘요 하셨어요. 연두부 엄마님이 무슨 수맥도 아니고 밑에 타령이냐고. 예. 어쨌든 뭐 기운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님이 오늘 빙판길이요. 저는 차를 두고 왔습니다. 나오다가 다시 돌렸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이세희님이 빨리 다음 코너로 가세요. 예. 장슬기 기자님 뵙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 빛나는 이분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프리초 해석 시간 여론 요정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49일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 정도 되면 누가 되겠다. 약간 윤곽이 좀 보이는데 이번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해서 한몫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즘 그래서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또 여론 요정이 있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 제가 요정이니까 했습니다. 딱 정리를 그래서 모셨죠. 예. 네.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믿음직한 그럼요. 여론 요정님. 포렌비십니다. 근데 약간 색이 바랜 것처럼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 예. 프린터가 네. 최근에 뭐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목금토 강원도에 다녀왔는데요.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서 파도의 뒷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파도가 크게 쳐서 정말요? 칼바람을 맞으셨군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예. 네. 지금 빌로버 TV님이 살인 눈웃음이라고. 네, 살인 눈웃음.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범블비님 다슬기와 친척 관계는 또 뭐예요? 네, 춘춘이 슬기로운 여론 요정님 오랜만입니다 하셨어요. 네, 발렌타인질님 눈이 별로 안 오셨다고. 빌로버 TV는 마산에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미라클님이 기자님 덕택에 여론조사에 매우 생동감이 가득하고 더욱 흥미롭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아님도 여론 요정이면 장슬기 기자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도 여론조사 계속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서도 여론조사 열심히 봤는데요. 휴가인데 이게 가야죠. 웬일입니까? 가야죠. 부장이 압박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부장 여론에만- 깜짝 놀라요. 뭐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와. 저도 사실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음. 당황스러운데 이게 저만의 당황스러움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 기사에서 뭐 K 회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2개가 나왔는데 네. 그 2개가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둘 다 가상 번호의 뭐 전화 면접 그리고 시간도 9시까지 조사한 걸로 똑같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월화수 조사하고 하나는 화수 조사한 그 차이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었죠. 네. 없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두 네. 조사인데요. K사 MBS. MBS 두 네. 개예요. 수치 차이가 엄청난데요? 네, 오. 맞아요. 그러니까 K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거의 10% 아니 6% 가까이 이기는 걸로 야. 나왔고요. 네. MBS는 뭐 이재명 후보가 9%
이기는 걸로 오. 나오죠. 오, 그러니까 완전 그러네요. 거꾸로예요. 네. 같은 시기에 네. 여론조사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K사 같은 경우에는 K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셨던 NBS 같은 경우에는 K사와 다른 조사회사 두 군데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회사가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MBS라는 곳은 4개의 조사회사가 모여서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해서 만든 그 조직 같은 건데 어쨌든 그 두 개의 조사회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K사 차례였어요. K사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지만 어쨌든 K사가 한 MBS도 K사가 한 거고 그쵸. 이것도 K사가 K사가 그러니까 같은 K사가 조건도 똑같게 했는데 너무 다르게 나온 그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날 휴가였는데 목요일에 아침에 일찍 K사의 교차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MBS가 항상 11시에 이메일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MBS가 이메일 11시에 딱 오자마자 딱 열어봤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11시에 보니까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K사 관계자분한테 카톡을 했어요.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K사 안에서도 너무 놀라갖고 그 전날 밤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그분도 당황하셔서 저한테 카톡을 했는데 바로 전화를 하셨거든요. 아 이게 확인이 오니까 다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대표적인 예였고 이 지난 주말 토일 해서 굉장히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네.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사마다 차이가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너를 띄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온 조사들만 추려서 12개 색칠 공부 시간 네. 가져보겠습니다. 네,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재명, 빨간색 윤석열, 안철수 주황색, 심상정 노란색,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이제 회색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높은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높은 것도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예요, 사실. 근데 정말 참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네네. 정도로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데 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도 뭐 못 믿는다, 뭐 그죠. 조작이다, 자기 맘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K사 관계자분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시냐. 네. 나도 놀랐고 너무 놀라셨겠다. 조작하냐 이렇게 안 여쭤보셨죠? 그렇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시청자들 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지금 상황이 50대 50인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조사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A 후보냐 B 후보냐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도 저희 여론조사가 한참 들쭉날쭉하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 시점이 한참 여론이 바뀌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고 혹은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시점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지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국경있는 의사회님은 손댄 거 아니야? 하고 조작. 파커님도 조작하고 뭐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 오기만 하면 장난지.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조작이십니다. 안 네. 됩니다. 빌로바티미님이 여론조사 방식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박세파님은 일단 언론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런 스카이랑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심히 의심스럽다. 궁예님이 또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게 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제 불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K 회사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여기가 평판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회사고 출구조사도 하는. 좀 되게 공신력 있는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출구조사까지 하면. 맞아요. 네. 그런 회사인데도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조작을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동일한 날짜에 나가게 된다면 조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냥 그대로 내보냈다는 건 그만큼 조작이나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우리가 이제 조사했던 이렇게 나왔으니 네. 상반된 결과라도 여러분께서 보시라라는 그러니까 거 내놓는 투명하게.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너무 의심하지 맞아요. 마시고 한번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지는. 그래서 저희가 여론엠 그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는 서울대 박종희 교수님께 좀 여쭤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말씀을. 네.
현재 선거 구도를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아웃사이더 후보가 등장할 때 선거 여론조사가 크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그들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표심을 일찍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번 한국 대선은 2016년 미국 대선과 저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까지도 우리가 아웃사이더 후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유권자들이 계속 듣고 그게 표심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들의 특징 자체가 여론조사의 큰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약하면 이제 아웃사이더 후보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때 요동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지 검증이 아직 덜 끝났던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6년 미국 선거랑 닮았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2016년 선거 누가 나왔죠?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대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시간이 빨라요. 그렇죠. 2016년이면 잊어버렸어요. 그새. 그새 그랬군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네. 그러다 그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죠. 그쵸,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많았고 유권자들이.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시험대에 올랐다거나 이런 네. 적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새로 나왔고 마지막에 무슨 비디오 같은 것도 나왔었고 그쵸.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정치 신인들이 등장을 했을 때 유권자들이 학습을 하는 그 과정들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셀럽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은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맞나? 그쵸. 틀리나?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좀 요동을 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올고다요. 큰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없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안철수 후보나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과 그리고 뭔가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런 차이와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런 급변하는 상황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오차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동치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딱 하나. 그렇습니다. 여론엠. 여론에. 네. 여론엠을 통해서 한번 네.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 여론엠은 오늘까지 나온 조사를 모두 조합해서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 40.8%, 이재명 네. 후보 36.8%, 안철수 후보 12.4%, 심상정 후보 2.2%,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한 분들이 6%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저 선 위아래로 보이는 얇은 리본 같은 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차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겹치면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떼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고 있다. 네네. 전반적으로 합쳐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인다. 이런 시점상으로 보면은 1월 9일 이후인가요? 다시 그죠. 앞서기 시작한 게? 1월 9일 이후부터 이제 오차 범위가 겹치기 시작해서 넘어간 거는 1월 12일 정도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추세가 나타나는 시점이 오른쪽에 있는 점선인데요. 지금 네. 글씨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날이 그 원팀 포옹을 한 날이에요. 이준석 대표랑 대표와 이제 극적으로 화해한 그날이에요. 네. 그날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골드 크로스든 뭐든 크로스가 일어난 건데 네. 16일이 이제 녹취록 방송이 있었던 게 이제 바로 전날이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정한 날이 17일이어서 네. 그 전날 녹취록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슈가 낮밤으로 터지기 때문에 네. 이게 반영될 때까지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프 방금 전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좀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모르겠다는 그래프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래프가 상당히 이제 이
추이가 맞아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래쪽에 없음이라고 없음이라고 그거랑 표시 비교를 해보면 거랑 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저 두 개를 보면 잘 보면 거울꼴이에요. 아. 거울꼴이라는 오, 진짜? 말이 오. 여기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대보면 이제 네. 없음이 그대로 나오는. 우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없음은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면 없음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없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는 보시면 좀 일정하잖아요. 막 네.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올라가는 추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 후보와 다르게 이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 산토끼 지금 여기 뛰고 여기 뛰고 이제 어디에 갈까 이러는 네. 토끼들이 지금 조금 계속 세대돼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형상. 이슈에 따라서 또 변화가 그쵸. 있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는 형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ALS랑 전화 면접이랑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 ALS랑 전화 면접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네. 그럼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ALS랑 전화 면접을 따로 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ALS 그래프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화 면접 그래프예요. ALS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리본띠가 겹치면 오차범위 아니라고 했는데 네. 확연히 떨어져 있죠. 윤석열 후보의 그 상승세가 확 올라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보이면서 이제 두 개 떨어졌는데 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 저 가장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보시는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예, 예. 맨 오른쪽이 현재 시점인데 근데 전화 면접이 좀 더 잘 모르겠다도 많네요. 그쵸 보면? 많고 네. 맞아요. 이 후보자의 지지율은 사실 전화 면접이나 ALS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건 윤석열 후보의 그러네요. 지지율이거든요. 완전 달라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보이는 게 아까 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없음이 차이거든요. 네. ALS에서는 4% 정도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는 12% 정도니까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요. 네. 네.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 중에서 마음을 못 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세보시면 어떤 게 더 실제 민심에 가까운 건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주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주변에 없음이 그래도 10명 중 1명은 아직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화 면접 쪽을 믿으시면 되고 아니야 다 정한 것 같아. 그러면 ALS 쪽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범블비님이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뭔 차이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또 얘기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아유, 너무 감사하죠. 여쭤봐 주시면. 전화 면접은 사람이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 전화를 받으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 기관인데요. 어디 기관과 저희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최근 괜찮으시면 잠깐 여론조사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고요. 네. ALS 조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가 물어보냐, 사람이 물어보냐의 차이인데 우리 기계가 물어보면 아무래도 정치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끊어버리죠. 끊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네. 약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럴 것 약간 더 ALS 쪽은 정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신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특징을 좀 알고 여론조사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럼 ARS가 많아요? 전화 면접이 많아요? ALS가 월등히 많아요. 3분의 2 정도가 아. ALS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하니까 3분의 2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싸죠. 비용적인 아무래도 측면에. 비용적인 측면이 비용이 크니까. 모든 건 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사람 일일이 전화하려면 면접 조사관의 이제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사실 네. 대면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9시까지 조사하냐 6시까지 조사하냐가 맞아요, 요새 또 맞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버타임 근무잖아요. 9시까지 하면. 그럼 돈이 더 드는군요. 그렇죠. 야간 수당을 줘야 되니까 아. 면접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차이도 있고 이게 결국엔 다 돈 문제예요. 얼마나 돈을 근데 쓰냐. 사실은 6시 이후에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6시 전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층은 그러니까요. 확실히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조사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20, 30대 여성, 남성이 그러니까
표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할당 표집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아야 되는데 ALS 조사에서는 80명밖에 못 모으는 그런 연령층이 있어요. 근데 그 연령층을 거의 98명까지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가는 게 있는 거죠. 네. 네. 전화조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에요? 아닙니다. 카밍 라모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 아. ALS랑 전화면접 조사 다 하고요. 요새는 웹 조사도 많이 해요. 아. 네, 그 문자로 와서 이렇게 클릭하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조사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전화 면접인 거고 네. 거기서 약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게 ALS인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스마트폰을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을 사용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웹조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이번 대선 워낙 특이한 게 많은데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이제 지역마다 여론이 어떻게 판가름이 나는지 많이 주목했는데 이번 대선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 탓인지 뭔지 남녀 구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저희도 데이터를 봐보니까 남녀 대선이라고 할 만큼 두 성별 간 지지율 차이가 컸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여성 그래프를 한번 따로 그려봤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네. 자, 왼쪽에 있는 게 남성, 오른쪽에 있는 게 여성 그래프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선이 전날이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날이에요. 여기다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네요. 요 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 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남성 쪽은. 남성이 엄청 차이 나네요. 저때. 그러네요. 근데 여성 쪽은 거의 변화가 그러네요. 조금 있지만 크게 없죠.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뭐 그래프가 나오진 않네요. 이게 네. 확 차이가 나네요. 지금 보시면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선은 뭐냐면 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보도가 있었던 12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13일 이후로 사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남성은 여가부 이후로 확 오르기 시작하면서 예전 지지율을 회복을 했죠. 그러네요. 근데 여성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갈렸던 선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젠더 갈등이 굉장히 젠더 이슈가 아무래도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신기하다. 지금 또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 또 네.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남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맨 아래 보면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노란색 줄이 심상정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여성에서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후보자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네.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지금 회색선이에요. 회색 선이 지금 세 번째 선인가요? 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선. 세 번째 네. 선. 요거 보면 안철수 후보인가요? 이게 없음이거든요. 없음. 모르겠다. 없음, 아, 모름. 지금 지지 후보 모름 없음이 여성이 상당히 높네요. 여성이 1.5배 정도 높아요. 오. 지금 1.5배 정도 높은 상황인데 남성은 10% 정도고 여성은 15%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 이유가 여성이 지금 더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투표를 생각하면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남자가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아, 누가 투표를 누가 많이 투표를 더 하느냐?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성, 여성 중에? 여성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성이 항상 모든 연령대에서 아, 5에서 6% 정도 더 많이 해요. 남자가 70% 정도 하면 20대 남성이 예를 들어서 70% 정도 하면 여성은 75% 정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여성들이 조금 더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를 누구한테 할지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이게 진짜 여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투표를 지금 더 많이 하는 어느 여성들이. 쪽에 투표를 해야 될지 이제 네네. 부동층이 좀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남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다. 이게 여쭤봤더니 남성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앞으로의 대선은 여성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20대 남자, 20대 여자, 뭐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는 지지율을 볼 수는 없나요?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까지는 디테일하게 구분을 네. 안 해놓는군요. 저희가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긴 할 테지만 이게 교차표라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하면 이런 교차표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네. 근데 이거를 올릴 때 뭐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는 올리는데 연령별 곱하기 성별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연령별로만 한번 그려봤어요. 그건 있어요? 예. 연령별로 그려봤는데 복잡하죠. 좀 많은데 이게 보시면 순서대로 2, 3, 4, 5,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3, 4, 5, 6, 10대인데 2, 3, 4, 5, 6. 그러면 그쵸. 첫 번째가 20대, 네. 30대, 40대. 60대 네. 아래가 50대, 60대인데 호호.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무슨 연령대가 가장 눈에 띄세요? 40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 맞아요. 좀 차이가 특징이 나네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독보적인 게 40대. 네. 고요. 심지어 5, 60% 정도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네. 높은 거고. 그다음에 20, 30대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보면 이제 살짝 상승세인 것도 있고 아닌 뭐 플랫한 것도 있지만 이제 변화가 크게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후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 윤 후보의 지지율만 그러네요.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윤 후보만 따로 떼서 봤어요. 네. 그래프 바꿔주시겠어요? 네. 자, 윤 후보만 남겨보겠습니다. 윤 후보만 네. 남겨봤는데 아. 윤 후보만 남겨보니까 20대에서 확실히 지금 변동이 크고 그러네요. 출렁했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콘크리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60대에서도 이게 우와. 확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네요. 올라갔어요. 요즘 네. 조금 올라왔네요. 네. 네, 네. 요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떨어지는 그 시점이 뭐냐면 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보도와 그리고 그 연말에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그쵸. 시점이거든요. 네, 뭐 네. 3프로 TV와 뭐 등등등 뭐 했던 그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0대에서는 60%까지 육박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40%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60대 네네. 분들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하다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선이 뭐냐면 다시 볼까요? 네. 그거예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해한 날인데 그날 보시면 20대는 그날 바로 반대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근데 네. 다른 연령대들은 살짝 좀 더뎌요. 버퍼링이 걸렸어요. 시간이 조금 어, 걸리네요. 올라가는데 버퍼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준석 후보와의 그런 다시의 화해가 그 바로 영향을 준 건 20대인 거고 나머지는 그 뒤에 나왔던 이제 메시지들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60 지금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60대가 가장 늦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5, 60대가 늦게 올라가는 것도 좀 재밌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는 이전 지지율 20대랑 30대는 이전 지지율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네. 거의 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네네. 나머지는 아직은 다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없음과 안철수 후보로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2, 3, 4, 5, 60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봤을 때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씩이고요. 네. 3, 4, 50대가 20% 정도씩 그리고 60대 이상이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그러네요. 따지면 막 적긴 해요. 막 17%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엄청 그러니까 뭐 많은 연령대는 아니지만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게 변동폭이 끄니까 그리고 저희- 그만큼 좀 맞아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저희 앞에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거 보시면요. 마지막 그래프 말고 예. 그 뒤에 거요. 뒤에 거. 세대별. 네.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회색 선이 모름이거든요. 네. 모름이 20대에서 상당히 높아요. 오, 20대에서 그러네요. 아직도 상당히 높아요. 제일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변동이 높은데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2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다 약간 집토끼다. 근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움직이는 50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네. 애들은 20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20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0.4초 토끼님이 아니 무슨 주식 차트도 아니고 후덜덜하다고. 왔다 갔다 아주. 아, 네. 49일 남았는데 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볼수록 신기하고 또 얻어갈 정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조정 감사합니다.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큐시트. 시작해야 되는데 웬 갑자기 뒤태가 살짝 등장하셨습니다. 지영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오늘도 그래서 제가 장군처럼 안 보이려고 머리를 좀 올려봤는데 더 장군 같아요. M이라고 글씨가 박혀져. 그러니까요. 네, MBC다 이렇게 더 장군 같아 보여요. 여론 네. M이라서. 여론 M에 이어서 네. 오늘 큐시트는 정말 밀도가 엄청납니다. 오, 그래서 뭐 느슨한 부분이 없고 아주 촘촘합니다. 진짜요? 촘촘. 그래서 뉴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아주 뉴스 보는 재미를 확 오. 느끼면서 상당하게 어. 보실 수 있다는 먼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큐시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밀도 있는 큐시트. 그 중에서 탑을 차지한 기자가 기사가 뭔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네. 가장 위에 있는. 그 높은 경쟁률을 아, 뚫고 뚫고. 톱은 오미크론입니다. 아, 네. 아 숫자가 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새벽 0시 기준에 5,805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번 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아예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기준이 신규 확진자 7,000명이라고 했거든요. 7,000명. 근데 이제 5,800명이 됐고 네. 7,000명도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역체계 전환을 미리 예고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가 달라질지 오늘 뉴스데스크 톱에서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네네. 오늘 6시 기준 확진자도 저 보면 아. 4,499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0시가 5,800명대였는데 지금 저게 거의 4,500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큰 6시인데. 차이가 아닌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하구나. 그래서 어제보다 이게 4,499명이면 어제보다 243명이 많아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요일별 비교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일주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면 그때가 2,769명이었어요. 2,700명대에서 지금 거의 4,500명대가 됐으니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무시무시하게 그러네요. 네. 네, 네. 조금씩 보이네요, 그게. 네. 그래서 이 먹는 치료제가 좀 그래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네. 될 거냐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도입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일주일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인데 일단 밝은 면. 좋은 소식부터. 좋은 소식부터 하면 취재진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상대로 어땠는지 생생한 아. 이거를 뭐 후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것도? 그쵸, 뭐. 생생한 복용 후기를 네네. 취재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궁금한데. 네. 이게 증세가 어떻게 됐는지 아.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고 네네. 합니다. 오. 증세가 어떻게 됐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복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 후기를 오늘 톱블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안 좋은 걱정스러운 안 좋은 걱정스러운. 소식이라면 팍스로비드가 고위험 환자가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그렇죠.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대상자들이 처방받는 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죠? 이게 모순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들여왔는데 이런 분들이 아. 처방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음. 이게 왜냐하면 팍스로비드의 성격상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럼 기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어 기저질환이 그렇죠.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걸 끊고 이걸 먹어야 그렇죠.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8종이나 된다. 아이고. 먹으면 같이 복용하면 안 안 되는 되는 약이요. 28종이요. 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특별한 희귀한 약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실제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몇 명이나 처방을 받았나 봤더니 39명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하고는 너무 비교도 안 되게 적은 그러네요. 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박윤수 기자가 왜 이렇게 처방이 적은지를 제가 지금 그 28종 이거를 토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호기심을 이렇게 팍팍 충족시켜드리는 이 리포트들이 톱블럭에 빡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아, 아주 촘촘하고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람잡이가 낚시성으로 소개할 뉴스는 LG 엔솔이 아, 그렇죠. 난리 어제부터 났죠, 난리 났죠. 난리 네, 났죠. 난리 났죠. 송경도 시간에도 다뤘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큐시트 산책의 두 번째 구다리로 LG 엔솔 소식을 엔솔. 들고 네. 왔는데 오늘 이게 청약 IPO 끝이었고. 일반 투자자 공모 오늘 이틀 진행됐잖아요. 네. 네네. 오늘이 오. 청약이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났습니다. 지금 내일까지인 줄 저 알고 몰랐어요. 오늘까지였습니다. 아, 오늘까지였어요. 네. 아니, 누가 저 SNS에 오늘 했다고 해가지고 이틀이니까 내일까지 이제 어제부터. 단순하게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끝났어요. 114조 1,066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 그러네요. 와. 일반 청약 신청 건수가 44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와. 그러면은 한 주씩 받았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440만 명이 네. 이 소액주주가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이 한 주 정도래요. 아, 한 명당. 아니 네, 그렇게 될 수밖에 미래에셋은 없어요. 0.27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아 원래 한 2주까지도 예상했었는데. 근데 이게 네. 또 말들이 많아요. LG 엔솔이 LG 화학의 사업 부문을 독립시킨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IPO라는 이제 이 제도의 취지가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 개발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으니 여러분 이제 투자해 주세요 하고 증시에 딱 나서는 건데 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화학의 사업 부문을 떼내서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상장을 하는 거니까 저 뭐야 대주주들이 투자 하나 없이 그냥 저렇게 쉽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장을 LG그룹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떤 대기업들이 이런 상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솔직히 그 문제가 있죠. 문제가 네. 있나? 네. 문제는 무엇인가? 네. 어떤 게 좋은가? 이거를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가 아. 출연해서 아우. 아주 속속들이 짚어봅니다. 네. 네. 빌로바 TV님이 밑밥 장인이래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외에도 뭐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를 현산 협력업체가 안전점검을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어. 예. 이건 그러니까 뭐 고양이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그러니까. 안전점검에서도 생선이에요, 있었다는 것도 생선. 있고 네. 그리고 폭설 소식 아.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아유.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폭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또 냉동아리가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소식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뉴스데스크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영 기자가 바람 잡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아 그럼요. 아, 저는 그럼요. 팩트에 기반해서 봐야 바람을 할- 잡는 예,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없는 내용입니다.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보시면 아마 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네. 본방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